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의 삶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물질적 풍요보다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여백이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젊을 땐 소유가 삶의 보람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유가 짐으로 변합니다. 가득 찬 집안, 손 닿지 않는 서랍 속 물건들, 꺼내본 적 없는 상자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혹시 필요할까봐, 언젠간 쓸지도 몰라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로 많은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대부분 과거에 머문 생각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를 자문해보면 대답은 의외로 명확해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 일한 지 11년째입니다. 이 직업은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고인의 흔적을 통해 남겨진 삶을 마주하고 남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죠. 수천 가구의 집을 정리해보며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수집보다 비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면 언젠가 후회할까 봐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은 평생 한 번도 다시 쓰지 않거나 사람이 떠난 후 남은 가족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심리학자 프리다 레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보다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백에 더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60세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물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짐은 가볍게, 마음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3세 노연자 씨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철저한 성격이라 장부, 영수증, 보험 계약서, 납세 내역까지 모두 파일에 꽂아 보관했죠. 문제는 은퇴 후에도 모든 종이를 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방 한켠에는 종이 서류가 가득한 캐비닛이 3개나 있었고 아들이 방문할 때마다 엄마 이건 왜 아직 있어?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진료 기록과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고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가 이틀간 서류를 다 꺼내고 뒤져가며 겨우 필요한 것을 찾아냈지만 그 일을 겪은 후 노연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록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정리에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노년기에는 기억보다 즉시성이 중요합니다. 즉,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서류가 많을수록 찾기 어려워지고 정작 중요한 문서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5년 이상 지난 세금보험 관련 서류는 대부분 폐기에도 무방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파쇄가 필요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모든 서류를 꺼내 하나의 공간에 모읍니다.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것, 의료보험 재산 관련 등. 둘째, 최근 1년 내 사용한 것. 셋째, 그 외의 서류들. 분류하고 나서는 그 외의 서류들은 과감히 폐기합니다. 남은 서류는 투명 파일에 분류 보관하고 파일 표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서류 위치와 내용은 꼭 공유하세요. 내가 평생 관리한 문서가
가족에게 유산이 아닌 숙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된 선물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이순남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진열장 가득한 선물 상자들이었습니다. 찻잔 세트, 머그컵, 조명 스탠드, 스카프, 향수, 액자. 겉포장을 뜯지도 않은 물건들도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식품도 함께 진열돼 있었죠. 이건 생신 때 며느리가 사다 준 거고 저건 경로잔치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웃으셨지만 말씀 끝엔 꼭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쓰진 않는데 버리긴 그렇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 하지만 정작 이 어르신은 좋아하는 컵 하나, 자주 입는 가디건 한 벌 외엔 그 많은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끔 먼지만 닦아요. 정리하려다 선물 준 사람이 떠올라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받은 선물이든 경로행사 기념품이든 그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선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물건에 담긴 정성과 감사를 기억하는 것과 계속 보관하며 집을 채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선물은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심리적인 부담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걸 버리면 미안할까? 라는 감정은 결국 나를 위한 공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1단계 집 안에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한번 모아봅니다. 포장도 안 뜯은 물건, 수납장 구석에 밀어둔 선물들이 대표적입니다. 2단계 그 물건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올 한 해 한 번이라도 꺼냈는지, 나 아닌 누군가에게 더 유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단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제품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분께 드리고, 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정리합니다. 4단계 기억이 담긴 선물이라면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람의 마음만 간직하세요. 물건이 아닌 감정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순간에 가장 소중하고 버린다고 마음까지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약, 화장품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진수 씨는 아침마다 약장을 열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곤 했습니다. 이 약이 무릎 수술 때 받았던 건가? 아니면 감기약이었나? 약병은 수십 개, 봉투는 제각각. 낡은 병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 하나라도 남겨두면 마음이 놓인다는 이유에서였죠. 화장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가 선물해준 고가의 화장품, 10년 전에 쓰다 남긴 스킨, 개봉한 기억도 없는 병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위경련이 심해진 박 씨는 몇 년 전 받았던 위장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된 약물이 이미 성분이 변질되었고 오히려 독처럼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끼려고 보관한 건데 결국 그게 내 몸을 해쳤어요. 퇴원 후 박 씨는 조용히 웃으며 약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개봉한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성분이 변합니다. 효과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선 독성으로 바뀌기도 하죠.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엔 면역력이 낮아져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쓰지 않는다고 놔두는 건 나중을 위한 대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쌓아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면 1단계 약장, 화장대, 욕실 선반을 열어 모든 약품과 화장품을 꺼냅니다. 2단계 각각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기한이 지난 제품, 개봉일이 오래된 제품으로 나눕니다. 3단계 기한이 지난 약품과 화장품은 즉시 폐기합니다. 특히 복용 기록이 없는 약, 이미 개봉된 지 1년이 넘은 제품은 위험합니다. 4단계 약품은 상비약 중심으로 최소한만 남기고 화장품은 계절마다 사용하는 제품만 추려 보관하세요. 정리한 약은 서랍 속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없는 건 나중에도 쓸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1세 정미숙 씨는 집 안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 옷장이라고 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옷을 바꾸고 새로 정리하지만 막상 입는 옷은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문제는 입지 않는 옷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살 빠지면 다시 입으려고 뒀고, 이건 유행이 돌면 또 꺼내 입을 수 있을까봐. 이런 이유로 보관한 옷이 옷장 2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20대 때 입던 청재킷, 유행 지난 무늬 스웨터, 한 번도 입지 않은 코트를 모두 간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옷들을 입은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손이 안 가요.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옷은 자주 입는 몇 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입겠다는 옷보다 지금 입는 옷이 나에게 맞는 옷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형과 활동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옷이 다시 맞을 확률은 낮고 스타일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 옷을 그대로 다시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옷이 많으면 고르기 더 힘들고 자주 입는 옷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 매일 아침을 복잡하게 만들죠. 조언을 드리면 1단계 옷장을 다 열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나눠봅니다. 2단계 입지 않은 옷은 왜 안 입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이즈, 불편함, 스타일, 계절감 중 하나라도 안 맞는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재활용으로 보내세요. 특히 깨끗한 옷은 지역 복지센터나 헌옷 수거함에서 좋은 손에 전달됩니다. 4단계 자주 입는 옷 위주로 정리하고 계절마다 입는 옷은 분리 보관하면 옷장이 훨씬 단순해지고 아침마다 고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옷장은 적을수록 편해지고 편한 옷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정우철 씨는 이사를 앞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며 창고 문을 열어 보이셨죠. 이건 언젠가 고쳐서 쓰려고 놔둔 건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창고 안에서 고장난 라디오, 안 켜지는 노트북, 90년대 브라운관 TV, 심지어 필름 카메라까지 꺼내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쓸 일은 없는데 그냥 버리긴 아깝더라고요. 그 말에는 아쉬움도 있었고 자신의 시간과 기억이 담긴 물건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들 때문에 이사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가족들도 짐이 너무 많다며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는 기능보다 사용 여부가 기준입니다. 3년 이상 쓰지 않은 기기는 앞으로도 꺼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고장난 제품은 고쳐 쓰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실제로 수리를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오래된 기기들은 충전기나 부품이 사라졌거나 이미 기술이 단종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계속 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배터리 부푸름 같은 위험 요소도 생기죠.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1단계 집안의 전자기기를 전부 꺼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봅니다. 사용 중인 기기, 작동은 되지만 안 쓰는 기기, 아예 고장난 기기로 나누세요. 2단계 작동하지 않거나 3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기기는 기증하거나 전자제품 수거함을 통해 정리합니다. 3단계 지금 쓰는 기기는 충전기나 설명서와 함께 한 곳에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케이블이나 부속품도 함께 정리하면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물건을 정리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인의 손길, 가족의 사랑, 추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건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읍니다. 필요해서, 소중해서, 아까워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겨야 할 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가벼운 마음입니다. 물건은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비워낼수록 마음이 환해집니다. 정리는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랍 하나, 상자 하나만 정리해보면 압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평온과 자유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삶을 가볍게 비추는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